자, 안녕하세요. 중대국어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2단원 일과 여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4페이지에 있는 생활의 발견 관련 영상부터 시청하시고 단원 개관 함께 해보도록 하죠. 나라는 예로부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 왔다.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한다면 일의 생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와 활력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중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 생활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일과 여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필요할지 다 함께 생각해보자. 자, 114페이지 생활의 발견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번 2단원에서는 일과 여가의 의미를 여러분들 스스로 설명을 해보고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2단원은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과 진로의 설계, 창업활동의 설계,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여가생활의 설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주제인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가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해보면서 일과 여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오늘은 제1주제 직업과 진로의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죠.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중에서 우리가 그 일에 종사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 일을 우리는 따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중에서 생계 유지와 같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 대가, 즉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의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생계 유지와 그리고 자아의 실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개인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 동시에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분이 높을수록 직업을 갖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위 불로소득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그 신분이 낮은 즉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바뀌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먹고 살려면은 일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일을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야만 떳떳하게 사는 것이라고 보는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 수단으로서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인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서 현대로 오면서 이렇게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변함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오늘날에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지금 교과서에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과 2011년에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02년에는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응답이 34.4%에서 2011년에는 29.2%로, 그리고 수입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응답이 2002년에 21.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1년에는 38.3%로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발전성이라든지 장래성과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비중이 2011년에 급격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비중도 다소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 질문에서처럼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이 왜 변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직업에 대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생각, 즉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회가 달라졌다. 오늘날 사회 변화의 가장 큰 핵심적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계화와 정보화죠. 세계화되고 정보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틀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른바 국가 간에,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는 무역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더라. 즉 이른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쓰고 있는 물건들을 보시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100% 채워져 있지 않죠. 설령 그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할지라도 원료를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다 보니까 좋아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제점이 우리나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로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가 다른 나라의 경제적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른바 경제 환경에 대한 확실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경제 환경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먼 미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게 여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지향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성이라든지 장래성은 좀 덜 중시하게 되었고, 당장의 어떤 이제는 그 현금, 즉 수입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경향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 교과서 117페이지에 있는 지금 현재를 넘어서서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미래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래 직업 세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회사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이 일상적이던 그런 패턴과 달리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회사랑 통합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 다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은 뭐 하나 또는 이제는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개념이 좀 대체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무역
특정한 무역 회사에 뭐 젊었을 때 입사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퇴사하는 일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면은, 오늘날에는 무역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회사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 일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늙어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회사가 통합된다든지, 혹은 이제 뭐 망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외국계 회사로 뭐 이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는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업이라고 하는 직업에는 종사하지만, 그러한 이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래세계의 직업의 어떤 이제 특징이다. 두 번째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대되고, 또 이제 직장과 주거가 통합되다 보니까 미래의 직업 세계는 굉장히 다양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미래의 직업 세계는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른바 다양성과 유용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18페이지도 나옵니다만은, 뭐 서울시의 어떤 이제 유연근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연근무제 한 일종이죠. 재택근무제, 뭐 프리에이전트, 이러한 이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의 형태가 앞으로 계속 이제 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른바 개인의 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적성 이외에도 앞으로 그 직업을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직업의 안정성, 관련 산업의 어떤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도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어떤 인재의 모습은 창의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이른바 오늘날 뭐 창의적 교육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래 직업 세계에서는 이런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있는 직업과 진로의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뚜렷해야 하겠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같은 그런 적성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이제는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과 어울리는 직업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그런 어떤 선택 가능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그러한 이제는 탐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런 이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직업과 진로를 설계할 때에는 직업의 내용,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직업이 과연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안정적인가, 보수는 얼마나 후한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밖에 없겠지만 복지 후생,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이제 복지 수준의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근무 시간 및 장소, 뭐 장래성, 직장의 규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있는 직업과 진로의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뚜렷해야 하겠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와 같은 그런 적성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이제는 나의 적성, 흥미, 가치관과 어울리는 직업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그런 어떤 선택 가능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그러한 이제는 탐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런 이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직업과 진로를 설계할 때에는 직업의 내용,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직업이 과연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안정적인가, 보수는 얼마나 후한지,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밖에 없겠지만 복지 후생,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이제 복지 수준의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근무 시간 및 장소, 뭐 장래성, 직장의 규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